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유이동 신임 정책위 의장 등 당 사역이 자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정 소통을 강조하면서 나온 행보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보도해드리겠고요. 보수파 성향 매체 뉴데일리가 얼마 전 완패로 끝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소식도 함께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강서구청장 완패 뒤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만남이라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엔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유이동 신임 정책위 의장 등 당 사역이 자리했습니다. 자, 일단 실체적으로 나온 결과물은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 당정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례화하자는 얘기를 당에서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제날 오찬 회동은 오후 12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요. 식사 이후 윤 대통령이 용산 어린이 정원 산책을 제안했고 당 사역에게 직접 정원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며 환담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식사 자리와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외적으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민심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취지의 브리핑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사역이 어떤 내밀한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 그리고 김기현 대표 책임을 둘러싼 당내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에게 신임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남 그 자체로도 이런 메시지가 대내외적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강서구청장 패배 다음 날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급격한 인적 물갈이보다는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변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만찬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정보위원과 국민의힘 당 사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 비서관 등 9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소통, 현장소통, 그리고 당정소통을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 같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국정 운영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정 운영과 국정 기조는 엄연히 다른 말이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대해 반기를 드는 지지층들은 안 계실 겁니다. 이건 비단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 행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국정 기조의 방향은 잘 세웠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조를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아닌 다소 투박한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비춰지면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보다 원론적으로 국민들이 워낙 탁현민쇼로 대변되는 문재인의 쇼쇼쇼 정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담백한 모습들이나 국정 운영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본인부터 반성이라는 말을 꺼내 들었으니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 보수파 매체 뉴데일리가 강서구청장 완패와 관련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보도해 드릴 텐데 충격적인 부분도 많았고 교훈 삼아야 할 점도 많아 보였습니다. 일단
해당 여론조사를 발표한 뉴데일리는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 실체 확인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께서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겠다 50.8%, 거대 야당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 34.3%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는 것인데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되는 대구, 경북에서만 유일하게 거대 야당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6.4%로 정부 여당 심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 35.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거꾸로 놓고 해석해보면 대구, 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고 46.4%를 기록했다는 것인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갖게 하는 여론조사 문항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얼마 전 완패로 끝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문항이었습니다. 지난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5%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를 보여준 선거 43.4%,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우세 지역 특성을 보여준 선거였다 23%, 그리고 그 다음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여준 선거였다 13.5%, 그리고 마지막 공천과 인물 경쟁력의 차이를 보여준 선거였다 13.2%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는데요. 김태우 후보를 사면시켜서 열리게 된 보궐선거에 다시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게 패착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공천과 인물의 경쟁력 때문이었다는 응답은 13.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라고 이유를 꼽은 여론이 23%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보여준 선거라는 게 13.5%에 그친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를 보여준 선거라는 응답이 43.4%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을 찍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내지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성격의 선거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이 더해진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 전까지 남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등돌림 민심을 다시 지난 대선 시기와 지난 지방선거 때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쓴 건 민주당이 잘해서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실제 이런 민심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거야말로 절망적이고 위협적일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로 더욱 냉엄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들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고 국민의힘 자력으로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민들께 능력을 입증해 보여준다면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즘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우리 진영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저 또한 피부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 분위기 싸움에서조차 밀리면 정말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럴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